어제 김민석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그 취지가 네. 징계 수위가 낮으니까 제대로 검토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근신은 아무런 징계 없이 그대로 전역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법인이 한 사건의 30%가 군사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군법무관이 저희가 한 5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법무관 출신이 근데 저희끼리도 사실 논쟁이 좀 심했어요. 이거 뭐 취지는 이해가 가고 너무 좋은 취지의 적정한 처분이었지만 이거 법정으로 가면은 문제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기존에 했던 거를 취소하는 건 침입적 처분에 대한 취소인데 이걸 그 중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거 그 징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가면 행정소송 가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죠. 아니 맞아요. 네, 취소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뭐 군인권센터든 여러 이제 민간 그 단체에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나중에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규백 장관 및 거기 담당자분들께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상자가 네. 김상환 준장이라는 분이 원스탄 거지 별이 하나 달리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당시에 직위가 육군 본부의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는 모습을 봤으면 당연히 해제 의결에 대해 따르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이분과 그런 다른 간부들의 행위가 불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근신 처분만 하고 보내기에는 너무나 약하다. 그렇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더 많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사법 처리를 대상을 확대해버리면은 군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모든 조직, 정부 조직 다 전체를 다 이 뭐랄까 통합을 해도 군이 제일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잖아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을 고려하니까 결국 이제 국방부에서 징계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근신 10일이라고 하는 거 이건 징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게 근신이거든요, 이게. 이걸 징계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징계 기록도 못 그분의 남기는 그 건데. 오직 법무실장이라고 아이, 측정을 그럼요.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뭐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이분은 딱 포고령 보고자마자 위헌인 걸 알았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럼요.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되면 이제 끝났다라는 것도 알아서 그걸 설명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하고 버스를 탔기 때문에 사실 총리님이나 그 장관이 취소하는 결정의 취지에는 너무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그 잡음들이 생김으로써 나중에 소송의 여지가 생겼다는 부분은 안타깝다. 사실 오게 티다. 그럼 근신이 취소되고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아마 거예요? 다른 처분을 하라고 총리가 장관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네. 다른 처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낯이 뜨겁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내란 청산하겠다고. 아유. 군 내부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은 발본색원에서 처벌을 하거나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되게 좀 느슨하게 판단했던 거 아닌가? 좀 이건 그냥 강한 사람이 했어야죠. 마음이 너무 유한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방부 장관. 지난번에 이제 내란을 막았다고 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포상하고 특진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윤비나 법무실장이에요. 방첩사. 네. 윤비나 대령이 그때 당시에 계엄 선포했을 때 선관위 들어가서 서버 뚜둑으라고 막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시를 맞아요. 받았단 말이에요. 기억난다. 기억나. 네. 근데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건 위법합니다. 위법이다. 법률 위법하다고 검토를 했어요. 해볼 것도 없이 위법이다 이렇게 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유권 해석을 내렸고 그래서 당시 출동한 방첩사 그 군인들이 이 편의점 가가지고 커피 뽑아 먹으면서 빙빙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일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도 서강대교 한강 넘어가지 말라고 시키고 시민들하고 절대 충돌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성현 수방사 단장은 대령은 누가 뭐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본인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판단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몰랐다고 전시 사변 사태도 아닌데
계엄이 선포됐는데 그걸 모르고 막 계엄버스 타고 가고 그랬다고요? 김상환 준장. 네, 막았어야지. 네. 그걸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야지. 혼내주세요. 그리고 저 명예퇴직 안 이분들이 되겠네. 뭐 대위, 중위 이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 중장이면. 최소 중장이면 그 사람들은 급박한 상황 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급해서 몰랐어요라는 말이 안 통하는 안 사람들이에요. 되지. 그렇지. 군인이잖아요. 가장 이런 비상시국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맡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움직였다? 그럼 거의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그 자리에 해당하는 책무를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 차원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걸 꾸려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 중인 와중인데 이런 식의 첫 번째 경징계 케이스가 나와버리면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안 좋을 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어제 총리실도 명백하게 밝혔지만 이번 다시 징계를 검토하는 지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라는 것도 명목상으로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육참 총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 사안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군인 연금 이런 거 반으로 깎아요. 그럼 이제 다들 아니 이제 근데 발등에 어떤 불 징계가 떨어져가지고 나오냐가 정신 문제인데 차리지. 아까 법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또 더 강한 징계를 내리면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매우 가능성이 매우 높단 높죠. 말이에요. 매우 높죠, 솔직히. 매우 높죠. 네. 뭘 잘했다고 소송이에요 지금. 문제는 내란버스 뭐냐면 타놓고서. 이분이 전역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예. 새로 징계를 하려면 며칠 전, 3일 제가 알기로는 3일 전 그 이전에 미리 징계 통보를 하고 방어권을 그렇구나. 보장하고 이런 절차가 아. 엄청 촘촘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장관님께서 빠르게 움직여야 그 예. 총리님의 취지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견체 근신도 못 물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네.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에서 재밌는 감사 결과들이 연일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오희대 씨 네. 윤석열이 결정했다는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문제 네.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신뢰를 받을 만한 근거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진짜 많은- 아비 교환으로 만들었잖아요. 많은 대한민국을.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복지부 장관이 감사 결과 세 차례 이제 대통령 만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때마다 윤석열이 했던 말은 구체적인 숫자를 내세우기보다는 충분히 더 증언하라. 충분히라는 말을 했다는데 아유. 정말로 답안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들긴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무슨 흡족할 때까지. 그 기준이 과학적 기준이라는 게 대통령이 흡족할 때까지. 그게 2,000이었던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오늘 신문사 기사 안에 이 관련되는 다 기사를 하면서 들어있어요. 네. 더 가서 보고하니까 500명 가지고 보고하니까 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충분히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명 그러니까 안 돼. 더 그러니까 1,000명의 더블 묶고 더블 네. 2,000명 그러니까 2,000명 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정말 과학적인 자기네가 산술 방법으로 산출했다고 주장을 했고 해봤잖아요 더 실제로. 웃긴 건 제가 어제 이제 이정주 기자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그 각 대학별 배정을 봤는데 다 5명, 0명으로 떨어지는데 강원대가 한 군데만 132명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숫자가 돼 있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딱 2,000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예쁘게 맞추다가 네. 하나가 안 되니까 거기서 그 숫자 2명 정도로 더 붙여서 12명을 거의 더 붙여갖고 딱 2,000을 맞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과학적 산출이 아니라 2,000을 정해놓고 배분한 네. 거구나라는 게 약간 추정되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도 감사원 문답 조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이 계속 충분히 증언할 것을 지시했는데 복지부 장관으로서 충분히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에 빠졌었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아니 무슨 프로 스발러들이에요? 그 현장을 보고 증언을 얘기해야지. 윤석열의 내 마음을 맞춰봐로 계속 그러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야. 국가공무원법 개정해가지고 이 뭐랄까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복종 의무? 복종 의무 네. 예 복종 의무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 감독의 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복종의 의무를.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방식의 지시가 내려올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못 달아.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하고 의견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관쯤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시 여당이 국민의힘하고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게 해줘야지. 근데 국민의힘도 대통령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당대표 막 갈아쳐. 그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혼자서 싸울 수가 없으니 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증언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또 최악의 뭐 리더인 없는 게 거지. 구체적으로 차라리 찍어주든가. 그래, 충분히 그래. 만족한 만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법무관으로 그 5급 공무원으로 일할 때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게 충분히 그렇지. 신중히 응. 그 뭐라는 거야? 내 마음을 맞춰야. 그러니까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딱 뭐 이거를 숫자를 맞추거나 아니 이 정도 사이에서 너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라 이러면 좋은데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최악의 리더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날짜별로 일별을 좀 해드리면은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에 대통령한테 첫 번째 보고를 한 겁니다.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2025년부터 30년까지 연 5,000명씩 늘린다는 1차 보고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윤석열이 뭐라고 답했냐? 야, 1,000명 이상은 늘려야 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500명, 5,000명이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500명씩 6년이니까 3,000명인 거고 네, 한 해에 500명씩 한다고 했더니 네. 거기다 윤석열이 답이 1,000명 이상은 늘려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빠꾸 먹은 거죠. 네. 같은 해 10월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25년부터 27년까지는 제가 매년 1,000명씩 늘리고 아이고. 2028년에 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다시 보고했더니 윤석열이가 네. 충분히 더 증원하라고 또 이제 진짜 돌려보낸 겁니다. 무슨 일이야? 너무 머리가 복잡해. 다시 그해 12월에 또 조규홍이 들어갑니다. 장관이 들어가서 첫 번째 안은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을 내놨고 두 번째는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안을 함께 했더니 윤석열이가 어차피 반발은 있다. 일괄 증원으로 갑시다. 이렇게 돼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무식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이게 일을 지금 갈고 있는데 진짜 이 갈릴 일인데 와, 왜냐하면 이게 사람 그거 의대 증원 생명인데. 2,000명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전공의들 전문의들 다 그만둬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누가 응급실 죽었습니까, 박살나고 그거? 환자들 다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뭐 통계는 다 각자 공식적인 통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천 명에서 뭐 수만 명이다 이런 맞아요.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또 뭐가 되며 음. 당시에 이거 맞겠다고 해가지고 온갖 응급책에 손 다 대버렸어. 그리고 온갖 병원에 응급실 만들려고 정부에서 막 돈을 대서 지원을 해줬어. 맞아요. 그거 공백 생기면 안 되니까. 건강보험이 당시에 엄청 명절하고 껴 있어가지고 환자 죽으면 큰일 난다고 막 난리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도 막 윤석열 가고 그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1조 몇천억 정도를 맞아요, 돈을 썼어요. 썼어요. 건강보험에서 돈 빼가지고. 근데 윤석열의 그 충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만한 값비싼 대가를 지금 치렀던 거야 우리가. 아직도 복구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거 물려야 되는 거 아니야? 손해배상 진짜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죠. 이거? 당연하죠. 의료계에서도 그 파벌이 갈려져 갖고 엄청나게 분쟁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면서 다시 이제 수련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걸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그리고 이거를 뭐 돈이나 이런 걸로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이 5년 10년 정도 걸리는 데미지가 사회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윤석열은 왜 이렇게 2천에 왜 이렇게 늘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얻는 감사원 이익이 감사 결과 우리가 많이 의심했던 건 혹시 그 숫자를 네. 이렇게 내려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 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감사 결과만으로는 뭐 천공 등이 개입해서 숫자를 정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감사 결과인데 이 부분은 또 수사로 이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다만 제가 이 여러 가지 행간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다 보니까 정말로 그 고충이라는 건 느낀 게 윤석열이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경로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누군가건 그 정부에서 일하는 국무위원이건 간에 윤석열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게 이런 문답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조규영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사회수석이 의대 증원 계획 초안을 본 후에 복지부 2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규용 장관이 감사원 조사 받으면서 본인 말로 한 겁니다. 이게. 아니 대통령의 무서운 학교 선생님 앞에 초등학생처럼 매 맞기 이- 싫어가지고 네, 거의 그런 수준이었던 거야. 그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구경 기자가 뭘요? 윤석열이 무섭고
맞아본 적은 없잖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혼나본 너무 적은 잘 없잖아요. 알잖아요. 윤석열은 실제로 기자랑 통화를 하더라도 자기 의견과 다르면은 바로바로 욕설 비스무리하게 네. 섞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네. 굉장히 참담한 수준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게 없는 건데 이 일을 국가를 위해서 백년 대계를 결정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정하는데 대통령이 화낼까봐 걱정하는 네. 대통령실 수석과 장관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버티려고 했던 의료계 같은 경우에 제가 당시 의협의 자문 변호사이기도 했었는데 정말 쫄아 있었어요. 여기 이거는 정말 뭐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 증언을 하기 위해서 수련이나 이런 것들이 날림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경로나 그 성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버티지 이런 식으로 좀 다들 눈치만 보던 상황이고 그래서 막 고소고발이 분명 들어올 거다. 여기는 검찰 정권이니까 의사들이나 네. 의협들한테 고소고발 들어올 거라고 해서 의협에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줄 변호인단을 좀 모신다. 그래서 약간 상비군처럼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약간 가족의 의사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올리는 걸 되게 꺼려했거든요. 왜 정부에 찍힐까봐. 진짜 그랬구나. 네. 아. 저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의 힘은 윤석열이란 인간이 기질적으로 난폭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품격 있게 경로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쌍욕이 나가는 수준으로 그렇죠. 저질이에요, 저질. 그리고 술 먹으면 더 난폭해지고 이런 네.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대통령 앞에서 벌벌벌 긴 거예요. 그리고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몇 번 했는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5분 10분이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실려 나가고 어떨 때는 술 많이 처먹어가지고 그 일부러 막 5시에 회의 잡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혼자만 뿌듯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폭탄주 막 돌려가지고 다 밑에서 취하게 사람들 만들고. 다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근데 그렇게 그냥 그 인간이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 뒤에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지. 저는- 검찰이 있어서 네.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수사 들어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정말 반성해야 돼. 근데